손석희 시선집중 유로존 특집 3, 4부를 시작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국내 현안도 좀 다루겠습니다.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대선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정치 개혁안을 주고받았는데요. 상대 측 안에 대한 서로의 평가가 아주 후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문 후보 측의 안에 대해서 구체성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중요한 것은 실천력이다, 두고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문 후보 쪽에서는 안 후보 측 안이 조금 현실과 좀 동떨어진 면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 분위기죠. 그러나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는 것도 또 아닙니다. 지금 정치 쇄신이 야권 후보 단일화의 고리가 되고 있는 만큼 서로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것은 또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을 3부에서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셨습니까? 네네. 예, 멀리서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네, 예. 저도 부럽습니다. 예. 한창 정신들이 없으시겠죠. 양쪽에서 지금 정치 개혁안을 내놨는데, 우선 네. 국회의원 정원 축소 문제, 또 비례대표 확대 문제, 정당 국고 보조금 축소, 중앙당 폐지, 이런 것들이 안 후보 쪽이 내놓은 정치 쇄신안입니다. 문재인 후보의 네. 평가가 대략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선뜻 찬성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 정치를 발전시키는 방안인지 의문이다. 이런 평가를 내놨는데 어떤 부분을 두고 하는 얘기일까요? 문재인 후보가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이 개혁안이 어떤 정치 개혁의 핵심을 찌르지 못한 것 아니냐 하는 이제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이제 예를 들면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문제, 이것도 이제 저희도 지역구 의원을 20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100명 정도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안을 내놨었죠. 예. 그런데 그냥 그 비례대표 의원 수를 없애고 지역구 의원을 200명으로 하는 그 안과 이 안을 비교했을 때 과연 어느 것이 더 현실적이고 어느 것이 정치개혁의 핵심에 가까우냐, 이제 그런 이제 부분이고요. 예. 이 중앙당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중앙당 폐지는 이미 열린우리당 시절에 저희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이고 이미 이제 실험을 한번 했었던 것이죠. 예. 그런데 중앙당이 폐지되려면은 이 중앙당 폐지의 가장 큰 관건이 바로 공천권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중앙당이 힘을 발휘하는 것은 당대표가 공천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중앙당을 폐지하는 것의 가장 핵심은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그런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공천권을 그럼 과연 국민에게 어떤 방식으로 돌려줄 것이냐, 여기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 예를 들면 제가 18세 때 냈던 법안 중에 하나인데요. 미국 캘리포니아 방식의 예비선거제도를 도입해서 국민들이 사전에 후보를 두 사람을 뽑고 예. 그 두 사람 후보 중에 본선을 가는 경우라든가 이렇게 되면 이제 국민이 완전히 공천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중앙당이 자연스럽게 없어지면서 원내 정당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되는데요. 물론 이제 박 의원께서 네. 내놓으신 안이긴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제 반론은 선거를 두 번씩이나 치르게 되니까 경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냐라는 반론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미 이제 선진국에서는 이 방안이 실행되고 있고요. 예. 비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다른 측면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것은 이제 비용 문제는 제가 보기엔 부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용을 네네. 예, 이제 박 의원께서 내놓으신 아니니까 오늘 그걸 가지고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예. 공천권과 관련된 부분을 진지하게 더 개혁안으로 내놨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 이제 저희 민주당의 반론이라는 것입니다. 예. 네. 중앙당 폐지 문제에 있어서 역시 공천권이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천권을 이른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국민 완전 경선제 같은 것으로 가져갈 경우에 중앙당이 공천권을 갖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그때는 안 후보의 제안대로 중앙당을 폐지한다라든가 하는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봐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중앙당이라는 것의 그 존재의 의미가 하나는 공천권의 문제고 하나는 조직의 문제인데요. 예. 이 조직의 문제는 제가 보기엔 이미 시대의 요구와 변화에 따라서 이미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예. 공천권의 문제에 관한 시스템을 고치면 중앙당 폐지 문제는 저는 얼마든지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어제 안 후보가 내놓은 그 안에서는 사실 핵심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당을 폐지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상당수 이제 동감을 하고 있고 저희도 이미 이 방안을 고민을 해왔었는데
중앙당 폐지에 관한 공약을 내걸려면 공천권과 관련된 부분이 반드시 언급이 있어야 된다는 예, 그런 지적을 알겠습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의원 수를 줄이는 문제에서 특히 이제 그 기성 정치권에 좀 반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또 안 후보 측은 이것이 기득권의 반발이다. 그러니까 국민과 기성 정치의 괴리가 아니냐 이렇게 또 재반론하기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뭐 참여연대도 그렇고 경제정의실천연합도 그렇고 진보당에서도 그렇고 대부분 다 반대를 했습니다. 예. 이것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인구 대비당 국회의원 수가 어느 선이 가장 적정한가의 문제일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25만에서 30만에 한 명 정도가 이제 국회의원 숫자이죠. 예. 근데 이것이 이제 과연 평균치냐 아니냐에 저는 그런 문제로 접근을 하는 것이 가장 도구일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하 양원이 있기 때문에 이 상하 양원의 숫자와 인구 대비 숫자를 이제 나누어 보면 되는 것인데요. 예. 대체적으로 이 OECD 국가에서의 이 인구 대비 국회의원의 숫자는 나라마다 다 다르긴 합니다만은 예. 우리나라가 국회의원 숫자가 많은 편에는 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예. 보면 이런 나라 일본도 보면은 26만 명당 1명 정도 이제 이렇게 좀 이제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대부분 선진국이 다 10만 명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 국회의원 한 사람을 이제 선출하는 정도의 그런 평균 수치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아마 이 그 네. 예,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서는 뭐 인구 대비 숫자가 얼마냐 아니냐 하는 차원보다도 지금의 국회가 고비용 저효율이다라는 쪽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는 예. 국회가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가치적인 접근으로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 저는 국회의원 숫자가 지금 현재 이 300명이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를 고쳐야 된다는 데는 저도 동의합니다. 예, 동의하는데 단지 이 숫자가 너무 적어지면은요. 어제 뭐 예를 들면 참여연대나 경제정의실천연합 같은 데서 이제 그 지적한 것이 이 의원 정수를 줄이면은 진입장벽이 높아져갖고 정치 신인 진출이 어렵고 예. 또 대기업의 그 로비, 자본의 로비에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더 역효과가 많다라는 이제 이런 그 논평들을 쭉 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러한 논평들이 저는 현실적으로도 다 어떤 그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의회 중심이라는 어떤 시대 정신에 과연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것이 맞느냐는 그런 이제 반론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예. 이러한 그 비판을 다 감안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국회의원 숫자가 가장 적정한 것이냐 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가 저는 예.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쪽에서 내놓는 안이 뭐 너무 나갔다, 뭐 현실성이 없다 등등의 비판을 받고 있긴 하나, 글쎄요. 그러니까 일부에서 피력한 아쉬움은 왜 민주당은 뭐 그런 그 비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좀 그 처음부터 계획적인 안을 내놓지 않고 끌려다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희가 끌려다닌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예. 지난주에 이미 저희도 개혁안을 내놨죠. 예, 그러니까 예. 지역구 숫자를 200명으로 줄이고 대신 비례대표를 100명 정도로 하겠다. 예. 비례대표를 100명 정도로 하겠다는 의미는 그 각계각층의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숫자를 좀 더 균형 있게 가져가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지역구의 의원 숫자를 200명으로 지금 현재 이제 지역구 의원이 230여 명이니까요. 예. 그 줄인다는 데는 저희도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적은 저희가 좀 선뜻 받아들이기 알겠습니다. 힘들고요. 예. 또 정치개혁위원회가 조금 늦게 출발한 이제 그러한 것도 조금 있습니다. 예. 네. 예. 그 다른 얘기 어쩔 수 없이 단일화 문제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데요. 문재인 네. 후보가 단일화 불발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혹시 보십니까? 시간은 길게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지나친 우려인데요. 예. 그런 어떤 그 불안함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신 걸 거고요. 예. 저는 국민적 압력에 의해서
이 단일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 제 지역구 CEO 포럼에 마침 안철수 교수가 지금 제 옆자리에 참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제가 잠시 뒤에 이 문제도 한번 넌지시 한번 여쭤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자리에 계시다는 말씀인가요? 네, 네. 예. 지금 잠깐 제가 이 라디오 인터뷰를 위해서 좀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 후보 등록까지 한 달이 남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그냥 시간표상으로 놓고 볼 때도 지금쯤은 뭐 양쪽에서 얘기가 오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이미 이제 국민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예. 들면 며칠 전에 황석영 선생님을 위주로 한 어떤 단일화에 대한 촉구 요구가 있었고요. 예. 오늘 아마 원탁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이제 선배 그 원로분들의 원탁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제가 지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단일화 논의에 대한 어떤 그 국민적인 그 움직임이 이미 시작됐다고 보여지고요. 예. 양 캠프도 이러한 국민적 움직임에 저희가 시선을 놓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항상 이번 대선의 의미라는 것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반드시 정권을 교체해야 되겠다는 국민들의 어떤 그 요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예. 저는 두 후보가 국민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거기에 응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오늘 뭐 바로 옆자리에서 만나신다니까 오늘 한번 떼보시죠. 뭐. 예.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정치 쇄신안과 관련해서는 안 후보 쪽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안을 내세움으로써 결국 단일화를 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라는 분석도 일부 언론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역시 네. 너무 나간 분석일까요? 만약에 뭐 그렇다면은 예. 이제 그게 꼼수로 읽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국민들의 실망이 바로 반영이 돼서 예. 저는 또 그 실망이 반영돼서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 부분은 좀 어찌 보면 낙관적으로 보신다 그런 말씀으로 그럼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관이라기보다는요, 예. 그 시대적 사명과 그 요구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 이번 대선의 의미가 예. 2013년 새로운 체제를 만들자. 이대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리고 예. 반드시 바꿔야 된다는 어떤 그런 강한 국민적 압박이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공동선대위원장 박영선 의원이었습니다.